여러분 반갑습니다.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사실 이 기초는 뭐 한 학기 때에 따라서 뭐 두 학기를 하기에도 강의 분량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개념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 있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에 지금 연관돼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공학의 지금 핵심적인 이론 부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론을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시험 문제 풀기에도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예제를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여러분의 노트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부 구조물에 지금 이 전달되는 힘을 이 집안을 통해서 견디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인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얕은 기초, 깊이가 얕게 설치된다는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깊은 기초입니다. 깊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상부 지반이 뭔가 그 지반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하부 쪽으로 하부에 있는 단단한 지반에 지금 저항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얕은 기초는 다른 말로 우리가 직접 기초, 그 다음에 깊은 기초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구별은 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지반이 있습니다. 자, 흙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상부에는 굉장히 연약하고요. 하부로 갈수록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안반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보통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맞아 안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자, 상부에 어떤 구조물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상부에 있는 약하지만 상부에 있는 이 면적에 상부에 여기 있는 곳에 얕은 곳이죠. 얕은 곳에 이 면적을 충분히 키워서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을 키웠으니까 시그마는 A분의 Q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을 키워서 걸리는 이 응력이 지금 이 지금 흙이 저항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지지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작도록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얕은 기초를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강도면에서. 자, 그런데 지금 상부에 걸리는 이 하중 자체가 굉장히 커서요. 이 면적을 늘려서 얘를 줄이기에는 면적이 너무 이렇게 뭐 남이 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적을 늘려서 지금 지지력을 하중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게 면적을 늘린다는 게 일정 범위 안에 제약이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조금 더 지지력이 큰 쪽으로 들어갑니다. 흙이 밑으로 가니까 강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흙을 밑쪽으로 이렇게 부착해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착해서 들어가지를 않고 여기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뚝 그러면은 가늘고 긴 이런 거죠. 말뚝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말뚝이 뭔지는 알잖아요. 말뚝을 박으면 자, 이제는 이 말뚝의 면적은 굉장히 작지만 여기에 걸리는 훨씬 더 강한 집안에 걸리면서 물론 이제 말뚝에 의한 마찰 지지도 이제 갖고 있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상부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얕은 기초는 얕은 데 설치되고 깊은 기초는 깊은 데 이제까지 하중이 전달이 되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상부에 있는 하중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초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형식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기초의 종류를 또 세분해서 본다면 자, 푸팅이라는 게 있고요. 자, 전면 기초가 있습니다. 푸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제 그린 데서 자, 이렇게 집안이 있고요. 자, 여기에 요만큼의 부지에 이제 건물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 면적을 다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기둥 내려온다고 보면, 여기에 요만큼, 여기에 이만큼, 요만큼 국부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둥이 있으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놔서 상부에 오는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형태가 지금 뭐냐면 푸팅이에요. 푸팅인데 하나만 이렇게 확대해서 기둥 하나 있는 게 지금 독립 푸팅. 이 두 가지나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복합 푸팅. 연달아서 쭉 묶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 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적을 넓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면적을 넓히고 하는데 가운데 비는 게 더 까탈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넓혀 뿌릴 수도 있죠. 기둥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면 기초, 매트 파운데이션,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온통 기초하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기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띠게 됩니다. 자, 깊은 기초는 지금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뚜렷이 얘가 구별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말뚝의 형태, 얇고 긴 이런 부재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얇고 긴 부재, 그러니까 요거의 다이아메타하고요, 요거의 말뚝의 길이하고가 상당히 긴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얘가 부족해서 조금 더 얘를 뚱뚱하게 이렇게 크게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뚜렷이 얘를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거예요. 이 얇고 긴 형태로 이렇게 설치되는 걸 우리가 말뚝, 좀 크게 형태로 설치되는 것을 지금 피어라고 얘기하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깊은 곳에 설치되지만 상당히 큰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걸 케이슨 기초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피어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직접적으로 타설을,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형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어 기초는 일반적으로 현장 타설로 이루어지는 말뚝. 현장 타설 말뚝이 이제 피어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깊은 기초와 얕은 기초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지금 뭐 뚜렷이 이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대체로 이렇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말뚝하고 얕은 기초가 애매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뭐 숫자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는데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얕은 기초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있고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나눠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독립적인 푸팅, 기둥 하나에 면적을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넓혀 놓은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스텝 하면서 넓혀가는 것도 있고요. 완만하게 넓혀가는 형태도 있다. 위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본 거하고 상상해 가시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를 다 넓혀버린 거 우리가 지금 매트 파운데이션, 전면 기초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건축하는 분들은 온통 기초 이렇게 부르시는 걸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온통, 전체 통으로 한다 이런 거니까 참 말이 굉장히 좀 전면이라는 한자적인 온통도 한자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개 이상의 기둥을 설치하는 거, 지금 복합, 그 다음에 쭉 연달아 있는 거, 연속 푸팅, 이런 것이 있다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기사시험 이제 가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문제 나올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뭐 어쨌든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개론 정도로 소개를 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얕은 기초의 지지력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자, 얕은 기초를 대표적으로 그려놓은 게 그랬습니다. 자, 어떤 깊이만큼 깊이 아래에 얕은 기초, 지표면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깊이 아래에 얕은 기초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이게 기초에 일정한 깊이 아래에 내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동결선 이 위에 이 부분이 동결이 되지 않게 동결 깊이 안으로 내린다든가,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기초 바닥에 지금 지지 조건이 흔들리기 위해서 약간의 흙을 이제 덮어놓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효과를 포함해서
이 땅 속의 일정한 깊이에 이렇게 기초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얕은 기초가. 자, 이거의 지지력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지력 결정하는 공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지지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하나는 아주 잘 아셔야 되는데,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은 테레자키가 지금 제안한 테레자키의 지지력 공식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식을 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의 세부적인 특성 내용까지도 충분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메이호프가 제안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필요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유도가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지지력 공식을 얘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하고 빈칸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얕은 기초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집안이 있어요. 그죠? 일정 깊이만큼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좀 비교해 보자. 세 가지로 파괴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내리 눌렀어요. 물론 여기 집안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눌렀고, 누르고 있죠. 눌렀고, 누르고 있죠. 자, 여긴 집안입니다. 집안이에요. 자, 지금 작용하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집안이 상당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 뻘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초연약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토 성분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깨질까 하고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자, 점토 뻘에 가서요. 한 발, 두 발 이렇게 디뎌요.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내가 디뎠더니 쑥 하고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요. 쫙 빠지면서 이 부분만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괴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관입에 의한 파괴다. 관입 전단 파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약한 쪽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쪽을 볼까요? 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면서 옆으로 어떻게 해야 돼? 원호활동 형태의 지금 파괴를 가지면서 얘가 수동 영역으로 쭉 파괴를 좀 일어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상부에 있는 흙은 이렇게 조금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밑에도 누르니까 옆에 있는 흙이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형태의 파괴. 자, 이런 파괴를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파괴가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발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전반 전단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이는 지금 뭐냐면 국부적으로 전단 파괴를 하는데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런 관입 전단 파괴와 전반 전단 파괴의 사이 정도의 이제 파괴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전단이 이렇게 생기고 이 전단이 상부까지 전달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표면이 얘보다는 살짝 미소하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는 뭐 지표면에 올라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가 쑥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얕은 기초가 지금 이 전체적인 파괴 형태가 다음처럼 이제 형성을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우리가 이거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쪽에는 쓰기도 불편한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 이걸 보통 하중 강도라고 해요. 보통 우리 응력의 단위 이런 걸로 취급이 됩니다. 자, 치마량을 보면, 자, 지금 전반 전단 파괴는 힘을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파괴고요.
국부전단은 그나마 조금 힘을 저하고 있는 거고 관입전단 파괴는 힘을 많이 못 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특정한 우리가 힘을 발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얕은 기초가 있는 상황을 발현하기 위해서 지금 관입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변형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입전단 파괴를 고려해서 얕은 기초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파괴가 우려가 된다면 이런 얕은 기초가 아니라 이 집안을 포기하고 하중을 밑쪽으로 쭉 전달시켜서 이 집안의 하중을 받게 하는. 그럼 뭐가 돼? 깊은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관입전단 파괴나 이제 국부전단 파괴나 이제 과도한 변형에 의해서 지금 전단 파괴 이런 형태로 지지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지는 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괴 모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파괴 모드도 모드지만, 자, 그러면 테레자키의 지지력 공식, 그 다음 메이어프의 지지력 공식은 무엇에 지금 대해서 지지력 공식이 유도가 되고 있느냐? 전반 전단 파괴에 대해서 지금 이 지지력 공식이 유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라시고요. 자, 이런 전반 전단 파괴에 대해서 유도된 이런 지지력 공식을 국부전단이나 지금 관입전단에 쓰려면 새로운 지지력 공식을 결정하기보다는 지지력을 사용되는 개수들, 그러니까 결국 점착력하고 내부 마찰각인데요. 점착력을 한 3분의 2 정도로 감합니다. 그러니까 점착력이 많이 있지 않다 하고 설계 정수를 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부전단 파괴한다면 C는 어떻게 보느냐? 3분의 2 정도만 본다. 점착력 원래 있던 거에 감해서 보는 겁니다. 파이 값의 3분의 2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 탄젠트 파이 값의 3분의 2 결국은 마찰 개수가 요거에 탄젠트하게 마찰 개수죠. 이게 마찰 개수 개념에서 3분의 2 정도로 감해서 본다. 이런 것들의 이 국부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지금 이 국부전단 파괴나 지금 이제 부분전단 파괴가 올 때, 펀칭? 관입전단 파괴 올 때 뭐 이렇게 설계에 약간 테크닉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잘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런 이제 얕은 기초의 지지력을 어떻게 유도했나 하는 걸 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테레잡기의 생각입니다. 테레잡기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이 기초가 어떤 깊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깊이만큼 있으면, 야, 위에 있는 이 흙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이만큼이 내리 누르고 있다. Q만큼. 흙이 사라지고 Q만큼이 누르고 있어요. 자, 근입 깊이가 D고요. 여기에 단위 중량이 감마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누르고 있어요? 감마의 근입 깊이, 감마의 DF라 할까요? 파운데이션 있는 DF만큼 얘가 누르고 있는 거죠. 이만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문제를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기차인데 이 옆을 누르고 있어요. 흙이 있는 게 아니고 토치의 무게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Q만큼. 얘가 감마의 DF만큼 누르고 있을 때, 자, 여기에 걸리는 얼마만큼 내가 눌러서 얘가 파괴가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요. 옆에 있는 그림 이렇게 자세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유도할 것도 아닌데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냐면, 자, 요거는 탄성적으로 변형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원호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수동투합 형태로 지금 파괴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다 눌려지면서 돌면서 수동으로 밀면서 흙이 전면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의 지금 지지력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식을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워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의 탄젠트 파이죠. 그 유명한 모쿨롬의 지금 파괴 기준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파괴면이 어떻게 이렇게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그죠?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쓰면 Q ultimate는 그러니까 극한 이력은 CNC 더하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감마 B N 감마 더하기 QN Q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점착력에 의해서 저항하는 부분 하나. 자, 요거 뒷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내부 마찰력에 의해서 정화를 하는데 요 앞부분은 뭐냐면 요 토체가 기초가 누르는 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자중과 기초가 누르면서 생기는 마찰력이고요. 결국 내부 마찰이고요. 뒤에 있는 지금 Q&Q 요 부분은 뭐냐면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요 상대하중으로 옆에 누르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내부 마찰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테레자키가 최종적인 결과점들을 유도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계 형태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메이오프는 이에 반해서 약간 다른 형태로 조금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메이오프의 지금 지지적 공식은 뭐 대수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사 시험에서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를 기사 시험 정도의 대단히 땅땅땅 뚫려서 풀기를 요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메오프 방법도 쓰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어떤 게 돼 있나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메오프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파괴가 쭉 돼 나가는데요. 첫 번째, 위 상부에 있는 하중을 하중으로도 고려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도 지금 전단에 의해서 저항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다. 테레자키보다는 고려를 조금 더 합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양상이 틀립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찰원 이런 형태로 지금 파괴를 이제 끌고 나가서 유도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중이 뭐 경사하중이 올 때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법들을 지금 썼다. 요 정도의 지금 특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오프의 전반적인 거는 다 아니라도 그런 이 기본적인 거는 얘기를 하셔야죠. 자, 테레자키 아침 지지력 공식입니다. 자, Q는 식을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자, 알파의 CNC 더하기 베타의 감마1 BN 감마 더하기 QNQ. 자, 여기 있는 Q는 뭐냐면 위에 있는 상자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마 DF의 NQ. 자, 알파의 CNC. 자, 베타의 감마 BN 감마. 자, 이 수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의 형태가요. 모양이에요. 모양이. 구형이냐? 구형이라고 한다면 사각형입니다. 입구자 구형이에요. 사각형의 기초다 이런 거고요. 정사각형, 그다음 연속 기초는 쭉 있는 거죠. L이 무한된 거예요. 원형은 말 그대로 이런 식의 쿠팅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테레자키가 기본적으로 저런 수식을 유도한 거는 연속 기초에 대해서 유도를 해낸 거예요. 기본은.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적으로 있을 때 하나의 단면에서 이렇게 파괴되는 형상에 대해서 요게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처럼 형상계수를 도입합니다. 이제 알파, 베타를, 알파는 1 더하기, 정리되어 있고요. 자, 지금 BL이 같으면 정사각형 기초겠죠. 얘가 지금 1 들어가면 1.4, 1 들어가면 0.4 되고요. 원형 기초일 때는 다음처럼 써졌다. 이런 얘기. 조금 치사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어때 하나만 외우면 다 20만 외우면 다 외워지는 거죠. 구형 기초에 얘를 1 집어넣으면 1.4, 1 집어넣으면 0.4, L이 무한대로 들어가면 이게 0 되니까 1, L이 무한대면 0 되니까 0.5. 원형 기초 외우시고, 그래서 형상계수가 뭐냐의 값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논란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적용해. 자, C는 어디에 C나 뭐 이런 것부터요.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NC, N 지금 감마, NQ는 지금 뭐냐면 지지력에 대한 공식, 내부 마찰과 파이로부터 결정이 되는데요. 특정한 파이가 0일 때, 이게 비교 상태죠, 그죠? 아주 초약하거나 비교 상태예요. 자, NC는 5.4, N감마는 뒤에 0 떨어지고 NQ는 1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지금 워낙에 특정한 지금 값에 대한 거 5.4? 때에 따라서 5.7?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정확히 모르겠네. 자,